네,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개항을 한 이후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일제강점기까지의 그 긴 기간, 여기를 약간 역사에서는 개화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30분 내에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다룰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우선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나오겠죠? 흥선대원군. 항구를 열기 전에 고종이 아빠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당시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어? 안동김 씨에 의해서, 세도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왕권 강화부터 해야겠지. 자, 왕권 강화. 왕권 강화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비변사 혁파. 비변사 혁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정문란. 여기서 여러분들 삼정이 뭐예요? 전정군정 한곡인데 그러면 안 돼. 지금 시험 바로 직전인데 그러면 안 돼.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 만들잖아. 그게 뭐예요? 경복궁.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라. 자, 이 당시에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양선 막 들락날락 거리잖아. 외세.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찝어드릴게. 처음에 무슨 사건이에요?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들 이렇게 이제 박해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런 다음에 평양에서 뭐 제네럴 셔머노. 그러다가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병인, 양요. 그리고 이후에 중간에 끼는 사람도 있었었죠? 누구야? 오페르트. 쌤이 막 되게 욕했잖아, 수업 시간에. 오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민연에 쳐들어오는 신명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병인 박해는 우리가 이제 박해한 거,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상선이 들어온 거, 병인 양요는 프랑스 외교 장각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와가지고 남영군 무덤 탈취. 신미양요 미군, 미국인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연 수작이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도 겪기도 했고 결국에 여기에서 서양 놈들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되겠다. 뭐예요? 여기서 이제 척화비 나온다라는 거지. 요렇게까지. 흥선대원군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만 찝는다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느냐? 당시에 그러면 흥선대원군 아래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플러스 알파로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가량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가? 우선은 통상 개화 반대지. 통상 수교 반대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 통상 수교 해야 된다. 통상 수교를 해야 한다는 친구들.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상수교를 하자는, 그러니까 개화하자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문 열자. 누구냐면은 박교수라든가 오경석이라든가 이운기 이러한 친구들. 그러다가 언제 흥선대원군이 결국에 이제 몰락하게 되죠. 왜? 고종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계속 해먹으려고 하니까 최익현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가 조금씩 득세를 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언제 고종이 이제 73년에 친정을 반포하고 그런 다음에 언제 일본이 1875년 운요 사건을 통해서 뭘 일으키게 됩니까? 그렇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같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들 몇 가지만 뽑자면 치외 법권이라든가 그리고 뭔지 세 개의 항구를 갑자기 개항을 해라.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외에도 뭐 이제 뭐 해안 측량권.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안방을 지가 왜 들락날락거리냐고. 측량권. 뭐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경제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당시에 조일 무역규칙이 같이 발의가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을까? 으스대고 싶어가지고? 뭐 화염의 호흡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아니지. 돈 때문이야.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랬을 때 뭐냐면은 조일무역규칙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 관세 없애. 원래 물건들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야, 똑같은 나이키랑 우리나라 뭐 어떠한 메이커가 있어. 갑자기 나이키가 엄청나게 싸서 3만 원대, 4만 원대 이렇게 팔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발들을 살까? 아니, 나이키 사겠지. 뭐 사겠지. 그래서 관세를 때려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방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당시에 일본이 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기도 했다. 일본이 쌀 가져가도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이. 그래서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몇 년도예요? 연도 중요하죠. 1876년 우리의 국군이 지금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통상수교를 하는 이왕 이제 문 열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문 열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많은 이 조선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종이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열게 한 일본의 그 힘이 무엇일까? 누굴 파견하느냐? 바로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 그리고 청나라에도 왜냐면 당시에 우리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 좀 따로 볼게요. 그래. 그냥 말로 할게, 말로.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이었고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 각각 개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 그리고 일본은 좀 부족했나 본지 그래서 이제 조사 시찰단을 조심스럽게 보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만들게 되냐?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당하는 통리, 기무, 아문. 자, 한능검 시험에선 주로 뭐가 나오느냐? 기기창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한능검을 통틀어서 내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또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별기군이 나오겠지. 별기군. 이게 이제 그 다음 사건에 대한 트리거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모든 everything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 통리기무함은 요걸 통해서. 자, 그랬을 때 별기군을 말씀드렸습니다. 별기군이 뭔데? 군인 엘리트 계층이야. 약간 새롭게 만든 군인들인데 양반 자제들을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옷도 줘, 쌀도 줘, 뭐도 줘, 막 다 준단 말이야. 케밥 줘, 소밥 줘, 막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 누구 돈이 없어? 구식 군인들한테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오군영도 사실은 축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하루 아침에 동료들은 막 실직자 되고 나는 돈이 안 나와. 얼마 동안? 13개월 동안. 그러니까 빡쳐 안 빡쳐? 빡치는 거야. 갑자기 한 달 월급을 준대. 계좌표 봤는데 50%는 어린이은행. 뭔 개소리야 이게. 쌀을 받았는데 모래라든가 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빡쳐서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모 굴란이라는 거지. 이건 뭐예요? 바이 구식군인. 그리고 당시에 하층민들이 같이 참전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도 군인들이 그래도 반란을 일으켰잖아. 얼마나 무섭겠어. 당시 개화를 주도했던 이때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쭉 했었거든요. 언제 몇 년도 뭐 이렇게 보면은 자 1863에서 73년까지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1876 그리고 이때는 민씨 고종의 와이프.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흥선대원군 때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가 생각했을 때는 흥선대원군대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려와.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고 야 이제 민씨 특히 명상호 죽었다.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근데 어디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청나라를 데리고 옵니다. 청군을 통해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당시 이모군란 당시에 군인들이 별기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별기군을 관리 감독하는 이제 일본이 있었거든요. 죽여버리거든.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모군란 이후에 나오는 조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볼게요. 1, 2. 자, 우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이제 조선을 내 거 하고 싶은 거지. 그 전까지 왜 일본이 조금씩 막 내 여친한테, 여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내 여친한테 찍적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조선 너 이거 맺어. 뭐예요?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이 물이든 육지든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 겁나 길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연도 언제입니까? 1882. 빨리.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사람 죽여? 제물포에서 보자. 제물포 조약. 잠시만요. 분필이 부러졌습니다. 하나 가져올게요. 자, 제물포 조약 같은 경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배상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군인들이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상금 일단은 공사관에 불을 질렀으니까 요거 배상금 지불하시고요.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거든요. 자, 조총성민 수륙 무역장정은 뭐야? 너 이제 완전히 내 거. 조선의 속국.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내지 무역. 요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 내지 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일 무역 규칙 같은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거류지 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류지 무역.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서 못 나간다라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대기업들이 뭐 이마트라든가 뭐 신세계라든가 이러한 거대한 백화점들이 주한인의 동네에 와. 죄송합니다. 저를 3인칭 시켜가지고. 우리 동네에 온단 말이야. 그래서 좌니 슈퍼. 되게 조그매. 영세하단 말이야. 얘네를 다 밀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뭐 좌니 슈퍼에 있는 좌니는 어떻게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디가? 이마트 가겠지. 물건 많으니까. 또 싸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 입장에서는 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이것도 뭐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야? 내지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외국 상인들이 국내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청나라만 얘기를 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전체로 말씀을 드렸어. 청나라만 맺은 거 아니에요? 당시 이게 있었습니다. 자, 수신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김홍집이란 친구가 2차 수신사 때 뭘 가져오게 되냐면은 김홍집이란 친구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오게 됩니다. 조선 책략. 자, 이건 뭐냐면은 청나라 입장에서 쓴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조선과 미국이 연계를 해야 돼. 그리고 러시아를 막는다라는 뜻이야. 왜? 청나라는 러시아 싫어하니까.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당시에 누가 조선과 미국이 수호조규를 맺습니다. 수호조규. 자, 근데 요 안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랑 이제 처음 만났단 말이야.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있었던 예전 상황들을 조선은 딱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관세 이거 개빡센 거다. 관세 우리 무조건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것도 82년이거든요. 1882. 그렇게 해라. 근데 대신 우리는 너희랑 좀 멀지? 네, 멀죠. 그럼 이거 하나 좀 해줘. 뭘 해줘요?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 미국이 너무 머니까 너희가 무슨 좋은 걸 하면은 우리도 최고로 혜택을 우리한테 부여해라. 그런 느낌이야. 되게 좋잖아. 너무 좀 그런데 그러면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거중 조정 해줄게. 네, 거중 조정이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뭔가 좀 난처한 상황이 처해졌어. 그럼 우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정말요? 우리가 미국을 뭐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그건 없을 거 아니야. 미국은 알아서 다 하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미국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당시 일본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일본도
다시금 조약을 맺으면서 다시 관세를 옮기면서 최애국 대우를 일본도 가져가게 됩니다. 일본만 러시아는 나중이죠. 프랑스, 독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다 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살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모군란이 끝났습니다. 이모군란이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좀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개혁의 방향이 빠른 게 아닌가. 자, 당시 누구 안에 있었냐면은 청나라 이제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이 개화파가 두 개로 분파가 나눠지게 돼요. 따뜻하게 누구 국밥 한 그릇 하면서 온건 개화파. 야, 그럼 뭐하니? 따뜻하게 좀 천천히 좀 합시다. 아직 깍두기도 안 나왔는데. 야,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전 세계는 지금 뚝뚝뚝딱 만들고 있는데. 급진개화파. 근데 봐봐 얘들아,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누굴 따라가냐면은 청해 양무운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일본은 뭐예요? 메이지 유신. 그러다 보니까 자, 둘의 속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뭐야, 일본은 겁나 빨리 가, 청나라는 좀 천천히 가. 이걸 조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말로 동도서기, 양무운동이 뭐 중체서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말로 입구. 뭐냐면은 아시아를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구라파라고 해서 이제 유럽을 옛날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쪽을 이제 구라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럽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조선이라는 것은 남겨두고 기술만 가져오자. 얘는 뭐야? 다 버리자. 우리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김윤식, 어윤중. 저거들이요? 너무 많은데. 김윤식, 어윤중. 그리고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서광범, 홍영식, 박영효, 팔 아파, 서재필. 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막 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 누구 편 들으겠어? 우리나라는 얘네가 더 이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급진개화파가 굉장히 권력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뭔가 타겟책을 세우는 거지. 그게 뭐예요? 바로 갑신정변인 거지. 갑신정변. 쌤은 학생들 가르칠 때 갑신정변을 불꽃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빛나는 애들이 있어. 서광, 빛나, 홍영, 꽃뿌리영, 불공,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효, 꽃뿌리 영사에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모여 있단 말이야. 김옥균도 있죠. 왜 약간 빈 것 같다 했는데 김옥균이 있었어. 김옥균 같은 경우는 구슬 옥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펑 터트리는 거지. 근데 불꽃놀이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 날에도 막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아직도 있네. 히사시부리 이래? 아니잖아. 바로 없으잖아. 뭐예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당시에 청푸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래서 군대의 반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일으켰던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시행이 돼요? 패전기 14개조 정강도 마련하고 뭘 얘기를 하느냐 당시에 입헌군주제라든가 입헌군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분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대단한 거거든요. 얘네들 다 약간 엘리트 계층인데 본인들의 그런 걸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세개혁이라든가 세금 정말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는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도와줍니까? 일본은 안 도와줘요. 일본 지원 없고, 그리고 당시에 백성들 관심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뭐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토지 개혁 같은 경우는 1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한다고. 자, 언제? 1884년. 여러분 이 4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요한 사건 때마다 4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한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 어딜 중심으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조약이 나옵니다. 여기도 조약이 중요하잖아.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뭐냐? 자, 일단은 조선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미쳤어요. 조선이랑 일본이랑 맺습니다. 뭐 한성조약.
한성조약. 자, 여기서는 뭐? 배상금. 요렇게만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 재밌다. 뭐가? 자, 이때는 무슨 조약? 제물포. 인천이죠? 요때는 어디예요? 한성. 서울이죠? 점차 일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기억해. 그렇게 외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때부터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해서 텐진 조약. 뭡니까? 요거 청나라랑 일본이 왜 이래 이거?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군대가 들어올 때 서로 확인을 해주자는 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말이 됩니까? 저희 박씨 아저씨랑 김씨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서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서로 이렇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우리 집에 왜 들어와? 근데 이게 뭐야? 이후에 어떠한 사건, 그렇죠. 청일전쟁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갑신정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아니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냐?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자, 청나라가 아주 절대 강자로 있습니다. 청나라 간섭해 맨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선 누구를 외부를 끼어들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밀어내고 싶어. 조금씩 러시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빡쳐.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청나라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당시 누구? 아래쪽에 있었던 누구? 영국이가 러시아 너 고홈 하면서 어디? 거문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거문도, 우리나라의 섬을. 요걸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청나라 니도 꺼져. 러시아 너도 꺼져. 우린 뭐? 조선은 중립국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어. 그게 뭐야? 당시에 조선 중립화론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당시 육일준이라든가 해외파예요. 육일준이라든가 부들러 독일 사람이었죠. 당시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고문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독일 사람이란 말이야. 독일 사람. 보니까 조선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약간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냥 떨어뜨린 거지. 독일 입장에서 여기서 끼어들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 일본 다 나가. 그냥 내버려둬.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조선 중립화론까지 여러분들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디? 바로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잠깐적으로 이제 일본이랑 청나라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약간 이제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리는가 그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요한 사건이 터지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자, 바로 그 유명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1차 그리고 2차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차 같은 경우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1차 같은 경우는 순서 한번 살펴보면은 고부 농민봉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우리 이제 뭐 안핵사 이용태라든가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빡 쳐가지고 1차 봉기 일으키고 1차 봉기 당시 누구? 전몽준 남전만 같이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주요한 전투 황토연이라든가 자, 머시기, 황토연, 황룡촌 이런 전투 들어가면은 1차라고 말씀드렸고 동학교도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 조선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전주성을 점령한 거지. 점령. 쌤, 몇 년도인데요?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1894년입니다. 중요해요. 이때 청일전쟁도 있고요. 갑오개혁도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이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요, 이 상황에서 당시 이제 누가 조선이 이제 청나라에게 SOS를 하는 거지. 사실 이것도 좀 웃겨. 왜 자기들이 일을 처리해야지 왜 그걸 청나라에 이렇게 떠넘기냐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청나라가 오는 거야. 청나라가 무슨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이 무슨 조약으로 인해서 텐진 조약으로 의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계산에 없는 거야. 누가?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화약을 맺자.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 자, 청나라 일본군 둘 다 이제 뻘쭘하죠. 그랬을 때 동학 농민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할게. 집강소 설치. 자, 이걸 이제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농민들의 요구들, 뭐 이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라든가 토지를 막 균등하게 분배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개혁안들을 시행을 했다란 말이죠. 조선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그런 분노를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 우리도 교정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교정소, 여러분들 이빨 교정하다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올바르게 바꾼다라는 그러한 단체, 기구. 그래서 교정소에서 이제 해볼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제일 당황스럽느냐? 일본이 당황스러운 거지. 청나라는 이제 가려고 해요. 갈게 조선, 잘 됐나 보네. 일본. 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갑신정변 이후에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애꿎은 조선한테 시비 거는 거지. 야, 조선, 니네가 너무 지금, 시끄럽게 하니까 지금 청나라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 우리가 개혁시켜 줄게. 뭔 개소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갑자기 이제 교정소를 철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장악을 합니다. 미친 거예요. 남의 나라 집을 그냥 이렇게. 그리고선 뭘 설치를 하냐?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서 뭘 시행을 하느냐? 이때를 이제 갑오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 청일전쟁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좀 이 당시에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지금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어 지금. 근데 갑자기 그래,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김씨랑 박씨를 불렀단 말이야. 김씨랑 박씨랑 불렀는데 아니 김씨만 불렀는데 박씨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당신은 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회하고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박씨가 막 근데 이 동네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이 시시비비를 밝혀줄게. 니네가 왜 싸우는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남의 집안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누가 엄마가 빡친 거지. 동학 농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빡친 거지. 아니 겨우 이제 전주화약 맺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반외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엔 뭐예요? 2차 봉기 때에는 남접, 북접, 손병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전투? 우금치 전투. 그러나 성공합니까? 실패하는 거지. 많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과 당시 조선군, 그리고 조선군이 이제 조선의 양반들이 이제 고용한 민보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1차, 2차 반봉건, 반외세 이런 내용까지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청일전쟁 어떻게 되느냐? 갑오개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오개혁 이후 이제 어떻게 되냐?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일단은 수능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구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지. 더 이상 양반 쌍놈이 없다. 우리는 모두 이퀄하다라는 거. 와우.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왕실과 왕실 사무를 분리한다. 거의 약간 그냥 이제 왕실은 이제 그냥 왕실대로 여긴 여기대로 약간 그런 느낌. 왕권이 많이 이렇게 약화된다라는 거죠.
요 내용 같은 경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 뭐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이제 아예 이제 아예 조세를 급납화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게 되느냐? 의미 개혁이 되는데 뭔 말이에요? 자, 일본 당시에 이제 막 동학 농민군이랑도 싸우고 청나라군이랑도 싸우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뭔가 우리나라 개혁에 조금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합니다. 근데 조금씩 청나라 군대 막 하고 동학 농민군 진압하고 하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간섭을 하니까 당시에 누가 명성황후가 멈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뭘 멈춰? 너 죽어. 그게 뭐예요? 을미사변인 거지. 자, 을미사변. 다음 연도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을미개혁 때 이제 개혁을 일본 주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좋게 보이겠니? 절대 안 그래. 근데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태양역 실시. 뭐 이제 종두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발령이죠. 자, 모두 머리 깎고 여러분들은 머리 안 깎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발이 나름대로 이제 자율이잖아. 쌤 때 같은 경우는 두발 자유가 아니었거든. 막 규민 몇 센치, 머리는 이제 눈썹 위로 가야 되고 뒷머리 같은 경우 이제 카라에 닿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보고 계세요? 학생부 선생님, 저 이렇게 머리가 길렀습니다. 보고 있으세요? 저 김주환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 쌤 주변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근데 이때도 머리 자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당시 유교 사상에서는 머리 자르면 안 돼. 응. 빰. 빡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의병. 요거에. 근데 어이쿠 나름 활동합니다. 활동해요. 근데 누가? 고종이 괜찮아. 들어가 얘들아. 이런 내용이라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 약간 이렇게 많이 가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의미의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의병 활동이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자, 청일전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 때 이거 사실 요 사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깨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랴오둥반도라고 요동반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를 넘겨줘야 돼 일본한테. 근데 러시아가 누구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세 국가가 편먹어가지고 야 일본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본이 이걸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가 지가 가져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간섭. 사실 명성황후가 이걸 보고 이제 러시아랑 같이 붙어 먹어야겠다 생각한 거지. 러시아 짱 센데? 그래서 일본은 이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을미사변 일으킨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돈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엄청나게 쫄리냐면은 고종이 쫄려요. 왜? 와이프가 그냥 죽어버렸어. 일본의 이 깡패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야? 큰일 났다. 깡패. 자, 그랬을 때, 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지.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에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박씨, 여기 김씨, 여기 홍씨, 여기 철씨, 막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TV 가져가, 장롱 가져가, 소파 가져가, 침대 가져가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권 침탈이라는 거지. 이 당시에 이권 침탈이 어때요? 그게 다랍니다. 그게 다래요. 요거 이제 95년, 9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당시에 못 살겠다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종 아빠 어디 갔어, 지금? 러시아 공사관 가가지고 지금 막, 야, 이렇게 일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말이 되니, 이게? 특히, 러시아의 그게 다랍니다. 그랬을 때 누가 안 되겠다. 자,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물론 요건 누가?
당시 고종이 종용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든 다음에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걸 빅피처를 그린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종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좀 접어두고 독립협회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독립협회에서 서재필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왜 실패를 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민중에 기반이 없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국처럼 부강해지려면은 백성들의 힘이, 백성들의 인식이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민권을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만민공동회가 나오는 거지. 만민공동회. 자, 근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하면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당시에 이권 침탈이 그게 다랬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권 수호 운동이 벌어진다든가, 우리 스스로 강해지자, 자강개혁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만민공동회. 당시에 일부 관료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나 백정인데요. 고려시대까지는 백정이 일반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백정 같은 경우는 도축업하는 사람들, 정육점 아저씨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막 무시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백정이 나와가지고 무시받는 직업의 사람이 와가지고 나 백정 누구누구인데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옳소. 당시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를 한다? 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중에 이제 관민공동회도 나옵니다. 관민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뭘 만들려고 하느냐? 의회 설립을 추진을 해요. 의회 설립. 오늘 왜 이러지? 자, 의회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못 본다? 얘가 못 본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나옵니다. 자, 집 나갔던 고종을 누가 불러들이느냐? 독립협회에서 불러들여요. 물론 독립협회는 이 고종이 서재필에게 은밀히 이렇게 만들려고 한 그런 단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고종 돌아오소서. 집 나갔지만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니까 민망하지만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좀 뽐새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키워드 뭐예요? 광무. 이게 왜 부러지는지 알겠다. 여름에 이게 물을 먹어가지고 축축해져가지고 자주 부서집니다. 자, TMI였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광무개혁 때 이제 광무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여러분들 키워드 하나가 나옵니다. 뭐 지게발급. 지게가 뭐예요? 지게라는 건 이제 땅 문서인데 근대식으로 만든, 그 전까지랑 다른 근대식으로 만든 땅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데, 얘네는 뭐냐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백성을 올리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왕의 황제라고 할게요. 황제. 입헌군주가, 여긴 전제군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제국 입장에서 얘네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의회 설립? 야, 그럼 황제가 그러면 의회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한국협회라고 해서 보부장 단체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한 건 뭐냐면은 둘 다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뭔가 업그레이드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누굴 중심으로? 여기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누굴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황제를 중심으로. 동도서기 한번 써줄게요. 동도서기. 여기도 온건개화지 약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이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한제국만 남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전쟁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국 간섭 이후로 누가 일본이 이제 막 화염의 호흡을 연습을 겁나 빡세게 하는 거야. 왜? 러시아 저 불공국 내가 언젠가 웅담을 쓸어버려야겠다. 웅담 빨아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인 거지. 러일 전쟁. 자, 이 당시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요때에 우리는 뭘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요 이후로 일본이 승리를 한단 말이죠. 전쟁사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은 일본이 이기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선방을 때립니다. 뭐냐? 대한제국은 러시아랑 일본이 이렇게 맞짱을 뜰 때 우리 중립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지 마.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일 의정서 맺어버려요. 한일 의정서. 뭐야? 우리나라 땅 차지한다는 거지.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독도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간도랑 같이 해볼게요. 자, 한일 의정서로 이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많은 땅들을 군용지로 이용하겠다는 거야. 원래 전쟁할 때는 땅 뺏기 싸움이거든요. 주요한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1904년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는 거지. 이거 뭐야? 내꺼 하자. 죄송합니다. 무슨 4년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뭘 파견을 하냐면은 이제 고문을 파견하는 거지. 고문이 뭐야? 막 이게 고문이야? 아니지. 뭔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우리나라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메가타라든가 외교 같은 경우는 스티븐스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2차 한일 협약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여기서 뭐 가져가는 거야? 외교권.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고종이는 빡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파견하는 거야? 헤이그 특사 파견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종 나가. 그러면서 고종 퇴위되고요. 그러면서 한일 새롭게 조약을 맺자.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미 조약 1907년.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볼 게 있나요? 한일 합병.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경술국치를 당하게 된다. 자, 이게 외교권 말고도 차관이라든가 장차관 할 때 그리고 이제 통감부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자, 여러분들 카테고리 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자, 여기는 국권 피탈 과정.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히 요 을사조약 때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전까지 쌤 굉장히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따가 전체적으로 화면 보여줄 건데 큰 그림이 뭐였냐면은 쌤이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는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걸로 썼어요. 약간 이제 위정척사파 혹은 약간 무기를 드는 그쪽으로 썼습니다. 파란색 쪽 같은 경우는 개화파를 좀 중심으로 썼어요. 이따가 보면 이제 전시쌤 최고 혼자서 지금 자화자찬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국권을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똑같이 가볼게요. 자, 붉은색은 뭐? 약간 좀 싸우는 느낌. 약간 위정척사파. 파란색은 뭐? 약간 개화당. 그 약간 좀, 신식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선은 의병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을미의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이 있어요. 자,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없어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자,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을사조약 때 나온 거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평민의병장도 나왔다는 거야. 자, 갑오개혁 때 신문제 폐지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언제? 을사의병 때에는 평민의병장도 나왔다. 특히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 신출귀몰. 이러한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후에 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는 정미칠조약 이후에는 해산된 군대가 어디로? 의병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미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의병 활동이 지금. 자, 그러면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엄청나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특히 어떠한 사례를 들 수가 있나요? 자, 13도 창의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미 30분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30분은 물 건너갔어요. 어쩔 수 없어. 내용 너무 많아. 경제는 거의 다루지도 못했단 말이야. 자, 13도 창의군 뭐예요? 13개의 도에서의 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물론 평민의병장 제외입니다. 이것도 한계야. 하지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국제교전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우리는 게릴라가 아니라는 거야. 반란군이 아니야. 우린 정식 군인들이고,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때 조선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물론 실패합니다. 이것도 되게 화가 나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의병들을 이거 초토화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못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호남 대토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남한 대토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한에 있는 의병들을 대토벌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펼쳐요.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죽고요. 의병장들도 잡히고요. 하지만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은 어디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 독립군. 네, 근간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떠한 게 나오느냐. 자, 이번에는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자, 의병운동은 이렇게 되고요. 애국개몽운동 얘기를 했을 때 우선은 헌정연구에 보완에 다양하게 있는데 다 살펴보기엔 좀 그렇고 조금 이제 정리만 해보면은 보완회가 먼저 나옵니다. 보완회. 자, 보완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국 안민 할 때 땅을 보호한다라는 거야. 왜? 땅은 백성의 근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한다. 황무지 개간권 철회.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905년 요때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완회 이후에 또 뭐가 나오느냐. 독립협회를 거의 계승하다시피 한 당시에 누구? 헌정연구회가 나와요. 헌정연구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내용을 연구를 하느냐. 법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그리고 이후에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렇게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다 약간 애국개몽하여서 애국개몽에 대해서는 쌤이 수업으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까 왜 일어나게 됐는지 진화론이라든가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단체 뭡니까? 바로 신민회지. 신민회. 자, 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1907년, 자, 당시 많은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은 누구를, 의병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왜 하대해? 소위 의병이라는 놈들이 몰입에도 있고요, 강간범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 약탈하는 게 서슴지가 않다. 그런데 의병이란 깃발을 두고선 의적인 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민회는 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민회 같은 경우는 우선 중요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되게 우리나라의 약간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만드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여기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사실 신민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뿌리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나씩 다 볼게요. 일단 의병 얘기했으니까 아니야, 좀 나중에 할게요. 우선 신민회에서 뭘 지향하느냐? 공화정을 지지합니다. 공화정.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제 왕은 안 모신대. 버젓이 순종 황제가 살아 계신데 공화정을 지향을 하고요. 더불어서 국가적으로 이제 실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아마 이게 제가 좀 보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산업.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특히 오산이라든가 대성학교. 여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극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자기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의병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병. 그래서 어떻게 무장투쟁 기지를 무투를 또 이제 지향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남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보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서 이제 1911년에 뭐 어떤 사건이냐면은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백오인 사건. 뭐냐면은 이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죠. 이 친구가 이제 당시 일본의 데라우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엮어가지고 신민회까지 그냥 엮어버려서 이제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했던 단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도 있어요. 뭐 이제 의병 활동 안에서도 이제 의열 활동도 있겠죠. 뭐 이제 장인환, 장명훈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제 스티븐스를 암살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 초대 통감으로 이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암살하는 그러한 모습들. 조명아 씨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구부터 시작을 해서 한일 합병까지의 그러한 장대한 이야기들을 30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목차별로 잘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싶은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본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흐름으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지만 또 어떠한 계기로 그 의지가 꺾이게 됐는지,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독립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또 단초를 열게 했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